하도 서른 사정이길래 못 먹는 재간에 권하는 대로 잔을 기울인 것이 어찌나 취했던지 눈을 떴을 때엔 밤도 초저녁은 훨씬 지난 때였다. 골속이 띵하고 입안이 바짝 말라서 한동안은 기동할 수가 없었다. 방은 확실히 자기의 방인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누운 자리에서 두 눈만 멀뚱거리며 술 먹던 일을 생각하는데 미닫이 소리가 나며 주인 아주머니가 얼굴을 들여보낸다. 깨셨어요? 물 좀 주시오. 영식은 겨우 고개를 쳐들고 일어났다. 눈앞이 핑 돌아가는 것 같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내 냉수를 떠가지고 들어와서 아니 어디서 그렇게 취하셨어요? 한 잔도 못 하시던 어른이 하고 빙긋이 웃는다. 몹시 취했습니까? 몹시 취하시다니 선생님 취하신 걸 처음 봐서 그런지 그렇게 취하시고도 집을 찾아온 것이 용치요? 영식은 냉수 한 그릇을 다 들이켜고 나서 도무지 찾아온 기억이 안 나요. 난리가 있나요? 그렇게 취하시구야. 진지 가져오리까? 저녁을 안 먹었던가요? 저녁이 다 뭡니까? 문턱을 요행 넘어섰는데요. 영식은 어색하게 웃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밥상 차리러 부엌으로 갔다 갔다. 영식은 골머리가 지끈거려 다시 들어 누웠다가 책보를 깜짝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 우선 책상 위부터 살핀 후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통 보이지 않는다. 아주머니, 나 올 때 뭐 가진 거 없습니까? 없던데요. 뭐 책보 같은 것이 없습니까? 아휴, 책보가 다 뭐예요? 아주 녹초가 돼 왔던데. 영식은 하는 수 없이 도로 누워버렸다. 별로 아까울 것은 없지만 책자들과 교수안들이 들어있고 더구나 교수 안에는 자기의 이름까지 적혀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으면 학교로 보내주겠지만 그러나 술에 취해서 이렇다는 것은 아무리 호의로 해석한데도 불미스러운 일이다. 혹시 술집에다 그냥 팽개치고 왔다면 별 문제 없지만 그러나 그럴 리는 도저히 없을 것 같다. 주인 아주머니가 밥상을 보아가지고 돌아왔다. 아니 책보를 어떻게 하셨길래? 글쎄요. 아마도 길에서 잃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나셨네. 책보를 다 잃어버리시고. 주인 아주머니는 놀려대며 빙글거린다. 영식은 하는 수 없이 웃어버렸다. 그 이튿날 아침이다. 아직도 선명치 못한 머리를 억지로 쳐들고 깊더 일어난 영식은 세수도 겨우 하고 대강 입맛 없는 밥상을 물린 다음 문 앞에 나서려는데 마침 행길 쪽에서 이쪽을 향해 가까이 오며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여자가 있다. 영식은 대번에 어저께 인규를 찾아갔다가 만난 그 여자인 줄 알고 개면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쪽 옆에 낀 것을 보니 틀림없는 자기의 책보다. 어제 저녁에 너무 취하신 듯해서 맡아뒀던 건데요. 하고 여자는 먼저 변명하듯 말하고 나서야 괜히 약주를 많이 권해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천만에요. 너무 실례해서 대할 낯이 없습니다. 영식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진정으로 부끄러워했다. 아니에요. 지가 되레 실례했어요. 여자의 얼굴도 이상하게 붉어진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서 어쩔 줄을 몰라 망설이다가 여자 편에서 먼저 그럼 시간이 바쁘실 텐데 전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사붓 허리를 굽힌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댕겨 가십시오 하고 여자의 뒤에 따라 나서려는데 부엌문을 열고 주인 아주머니가 싱긋 뜻 있는 듯한 웃음을 웃어 보인다. 영식은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진종일 흐릿터분한 기분으로 어지럽게 지낸 후 시간이 끝나자 영식은 이내 하숙으로 돌아왔다. 주인 아주머니가 연방 놀려주는 것도 구미에 당기지 않아 그는 도구를 갖추어 목욕탕으로 갔다. 뜨거운 물속에 몸을 잠그니 비로소 전신이 풀리는 것 같고 동시에 두 눈이 조용히 감겨진다. 곁에서 철렁거리는 물소리가 어쩐지 먼 곳에서 철렁거리는 애들의 물장구 소리로 정겨웁게 들려오며 고향 시절에 어렸을 때가 머릿속에 되살아난다. 복동이, 수동이, 남길이 모두들 장난꾸러기 동무들이며 싸움도 잘한 그리운 녀석들이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두들 어른들이 되어 장가들고 아버지까지 되었을 테지. 그리고 배나무집 금순이는 어디로 시집갔을까? 멸구알같이 까만 눈으로 힐끔 쳐다볼 땐 어찌서 그다지도 부끄러웠는지. 그 밖에도 옥매며 문옥이며 개월이 마을 처녀들은 모두들 탐스럽게도 생겼더니만 지금은 네 집 아내이며 며느리며 어머니들이 되어버렸는지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그립지 않은 것이 없다. 고향을 떠난 지 근 10년이나 되는 동안 이렇게끔 간절하게 생각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창덕령 꼭대기에서 동사를 하고 이듬해 봄 바람쟁이 어머니가 치두관 건달패와 도망하여 버린 그 후 남몰래 고향을 떠나던 그때 일이 다시금 눈앞에 선하다. 그 후 서울에 있는 외숙 신세의 사범학교를 마치고 특별 파견으로 이런 외지 학교에 와서 교편을 잡은 지도 벌써 수년이 경과했건만 그는 단 한 번 고향에 간 일도 고향 생각을 한 일도 없었다. 그랬던 것이 오늘 이 목욕탕에서 뜻하지 않게 고향을 애뜻이 그리게 되면 무슨 까닭일까? 목욕탕은 소란하다. 그러나 두 눈을 꼭 감은 영식의 머릿속은 말할 수도 없이 조용하다. 그 조용한 머릿속에 이번에는 그 여자의 자태가 책보를 가져다 주던 인규의 누이, 그 술집 여자의 활짝 핀 모락꽃 같은 용모가 사뭇 떠오른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려가며 들려주던 인규와 그의 기구한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슬프게 가슴속에 되살아난다. 고향은 생각하기도 아득한 충청도 어느 조그마한 도시. 두 남매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다. 누이는 수양모의 손에서 혹독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바야흐로 꽃필 무렵이 되자 화류항에 나서게 되고 어린 동생은 그도 남의 손에서 전전유리하며 고달픈 날마다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누이는 결국 본의에 없는 방랑을 이 만주 땅에서 계속해왔고 어린 동생은 공마단에 유인되어 오늘은 동으로 내일은 서로 벼랑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타향에서 그립던 남매가 서로 상봉하여 비로소 맑은 날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그도 만난 처음이었지. 동생은 누이의 천업을 달가워하지 않고 항상 우울하게 지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이 행복스러웠다. 그러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어두운 뒷골목은 그의 좁은 가슴속을 괴롭혔다. 언제 한번 동무들을 버젓이 데리고 자기의 집에 찾아들지를 못하고 그늘로만 헤매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누이는 온갖 애를 다 태우며 위로하였으나 그러나 어린 것의 마음은 조금도 가시어지지를 않았다. 누이는 생각도 못해 담임 선생님이나 찾아보고 호소하려고 몇 번이나 두고 별러오다가 결국은 동생을 잃고 말았다. 동생은 출타한 지 이틀 만에 누이에게로 간단한 엽서를 보냈다. 그저 뜻한 바가 있어 목단강 방면으로 간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손으로 성공하여 보겠다는 것, 누이의 일은 언제든지 잊지 않고 있겠다는 것, 이런 것이 간단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거나하게 취하여가는 머릿속에서 인규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영식은 울며 하는 여자의 이야기에 몇 번이나 눈물 지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그 여자의 이야기가 어쩐지 자기의 사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누이가 자기에게도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스러웠으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심정이다.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만 있다면 두 남매를 위해 무엇을 아낄까 보냐. 그러나 동생은 이미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마음에 없는 웃음을 파는 것도 이제 뜻없이 됐어요. 지나간 땐 남에게 매인 몸이라 할 수 없이 청춘을 팔아왔지만 이제부턴 진정으로 동생을 위해 이 몸을 바치려 했어요. 그랬던 것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선생님, 전 이 몸을 이바지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지만 너무도 야속지 않아요? 목욕탕 안은 더 한층 소란해진다. 바로 저녁 전이라 벌에 때같이 몰려들었다간 밀려나가고 밀려나갔다간 몰려든다. 영식은 전등이 켜져서야 이 목욕탕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사지가 나릿하며 저녁 먹을 생각도 안 난다. 그러나 막상 상을 받고 나니 식욕은 무럭 치민다. 밥 한 그릇을 오래간만에 다 먹고 나서 마루에 나와 저녁바람을 쏘이노라니 이상스레도 마음이 설렌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라도 들려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는 부엌 쪽에서 설거지를 하느라고 딸깍거리는 주인 아주머니의 생각을 해본다. 그 늙은 아주머니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안타까운 심사가 풀릴 것 같다. 바로 그런 때에 1학년 담임 H가 찾아왔다. 말할 수 없이 반갑다. 이거 어쩌다가 왔는가? 저녁 먹고 산보 나왔던 것일세. H는 뚱뚱한 몸집을 의젓이 영식의 앞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씻는다. 저녁 반주 바람인가? 한 잔 했더니 어찌도 밥맛이 나는지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배가 불러 견딜 수가 있어야지. 아주머니께서 요새 평안하신가? 별탈 없이 바가지만 잘 긁네. 그냥 남봉을 부리는 모양이지. 안 부리면 어쩌는 수가 있나. 늙은 여편네를 둔 놈이라 그도 숙명이지. 교육자가 너무 그러면 못 쓴다네. 교육자. 여보게 객담 좀 그만두게. 교육자가 다 뭔가? 듣기 좋게 월급쟁이라지. 언제 보든지 쾌활한 H의 그 모양에 영식은 다정스러운 미소를 소리 없이 짓는다. 둘은 한동안 한담을 주고받다가 H의 편에서 먼저 우쭐 일어서며
어디 거리라도 한 바퀴 돌아볼까? 하고 영식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선다. 글쎄, 영식은 잠시 주저거리다가 아무 반대도 없이 H의 뒤를 따라 나섰다.